갑자기 쇼핑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대표님들 계신가요? 이거 원인이 뭘까요, 대표님들? 불경기라서? 아니면은 뭐 경쟁사가 최저가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오늘의 주제 과연 뭘까요? 바로 갑자기 왜 쇼핑몰 변수 완전 정복,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놨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그죠?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또 보너스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타이슨 형님이 나옵니다. 이런 명언을 남기시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상상이랑 실제랑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쇼핑몰로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해요. 그러면 내가 쇼핑몰 하면은 나는 더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딱 쇼핑몰 해보면 어때요? 와, 이거 내가 지금 생각한 쇼핑몰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옷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옷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으면 어때요? 먼지도 많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와, 그때 당시로 막 샘플 한 5품목만 받아도 먼지가 집에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상상과 현실이 다른데, 해결책들을 제가 먼저 경험을 여러 가지로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케이스와 경험을 토대로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이 사라졌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 제가 주력 상품인 반팔 티셔츠가 있어요. 이 반팔 티셔츠 제품이 굉장히 여름마다 많이 팔리고, 제가 올린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매년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런데 이게 겨울, 가을에도 조금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주문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품 순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본인 상호명이랑 상품명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품이 나와요. 원래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검색을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판매를 못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썸네일에 도형 같은 게 이렇게 좀 들어가 있었어요. 도형 같은 게 있어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신고를 먹어서 노출이 중지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과연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결책은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 어드민 접속을 하시면은 왼쪽 상단에 쇼핑 파트너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상품 관리,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상품 현황 및 관리라고 밑에 이런 글씨가 뜰 겁니다. 여기서 상품 현황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옆쪽에 뭐라고 뜨냐면 삭제 상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삭제가 된 상품의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여기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 있죠, 삭제 복구 요청 있죠, 여기다가 복구 요청을 체크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광고 노출 그리고 클릭 수가 급증했어요. 요즘 따라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광고비가 갑자기 많이 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따로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그룹단까지 들어오시면은 광고 그룹단에서 광고 그룹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은 여기에 연필 모양의 표시가 생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그 밑에 이제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새로 생겨난 제휴업체들, 쇼핑이랑 검색과 관련이 없는 제휴업체들을 꼭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를 했어도 새로 생긴 업체들이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빨리 네이버 광고로 들어가셔서 내가 원치 않는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갑자기 쇼핑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대표님들 계신가요? 이거 원인이 뭘까요, 대표님들? 불경기라서? 아니면은 뭐 경쟁사가 최저가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레드오션이라서?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본인한테 있다고 인정을 해야 여기로부터 개선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요, 대표님들, 오픈하고 원래 매출이 없던 대표님들 제외하고 잘 가다가 뚝 떨어진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가다가 뚝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뭘부터 체크를 하면 되냐면 유입수 체크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유입수 체크. 첫 번째, 광고비가 충전되어 있는지. 이거 정말 어이없는 경우인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광고에서 노출수가 줄었는지. 노출수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쓸 수 있냐면 광고비를 증액하는 방법도 있고요. SA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의 검색량이 줄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즌이 빠져서 그런 건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체크 포인트에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 상품 순위는 유지하고 있는지, 마지막 유입이 줄었다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줄었는지가 중요해요. 이거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입수를 체크해봤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네? 괜찮네?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로 전환율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줄었다면은 신상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리는 신상들의 상세 페이지에 힘을 갑자기 좀 뺐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 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 촬영 기법이 달라진 건 아닌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진 경우에는 원래 야외 촬영을 하다가 실내 촬영으로 바꾸거나 실내 촬영을 하다가 야외 촬영을 바꾸거나, 이때 떨어진 거면 그 전에 사진이 더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사진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돌아갈 수 없다면은 그 전에 사진 포인트에서 강조됐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의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빛이라든지 코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대가 메리트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흰색 티셔츠를 소싱해서 들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판매가가 뭐 24,800원이다 또는 29,800원이다. 물론 뭐 퀄리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면티 한 장의 가격은 시장가 대비해서 이게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소싱에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더 저렴하게 들고 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바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상품 순위가 뚝 떨어졌어요.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통 시즌이었다가 아웃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제품을 한 시즌 동안 굉장히 잘 팔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름 시즌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FW 시즌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판매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조해지겠죠? 이러면서 순위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해결책이 마땅히 없어요. 일단 놔두시고 언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냐면 다시 시즌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묶음 상품인 경우,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묶은 걸 푸는 거예요. 시즌이 다시 시작되려고 할 때 한번 조치를 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명 키워드를 바꾸거나 배치를 수정해요. 세 번째, 썸네일도 필요하다면 변경합니다. 이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썸네일도 필요하다면은 변경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시 묶으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스텝으로 상품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단일 상품인 경우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3에서 5페이지에 잘 있다가 갑자기 10페이지 바깥으로 날아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시 묶어주기만 해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복구가 안 될 경우는 단일 상품인 경우에 리뷰가 하나도 없다면 그냥 삭제하고 재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경우는 갑자기 광고 효율이 뚝 떨어진 경우예요. 이거 아마 경험을 하신 대표님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안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 시즌이 끝난 건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시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은 다음 해결책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너 광고의 경우예요.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유통기한을 체크하셔야 돼요. 광고들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월 27일 날에 광고를 집행했어요. 그럼 이 광고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효율이 한 3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소재가 분명히 효율이 잘 나오다가 꺼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제품의 다른 컬러 또는 다른 배경, 코디 다르게 해서 영상이나 배너를 다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광고의 경우는 일단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잘 나오다가 꺼졌으니까 제외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 가다가 원치 않는 A, B, C 키워드에 클릭이 너무 많이 돼서 광고 효율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본인 상호명으로 막 2만원, 3만원 과금이 돼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에서 본인 상호명을 추가해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도록 막아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이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요, 갑자기가 아니라 평소에 준비가 부족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만원짜리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4만원의 매출 중에서 4천원은요 이미 내게 아니에요. 꼭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부가세라는 건데 평소에 준비를 잘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첫 번째는 국세청에 카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비용들 있죠? 이런 비용들을 청구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카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 카드 등록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냥 세무사한테 카드 등록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 신고인데, 이거는 왜 제가 항목을 좀 넣어놨냐면, 우리가 쇼핑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혼자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쇼핑몰이 잘 돼요. 그러면 바로 알바를 채용하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친동생이나 뭐 언니 오빠를 불러
불러서 포장을 하게 합니다. 그때 포장을 하게 하고 알바비를 줄 때 어떻게 주냐? 보통 그냥 계좌이체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좌이체로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 이게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우리가 사업할 때는요, 이 비용 처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처음에 잘 안 잡혀 있으면은 힘들다는 거. 다음 경우는 갑자기 1점 리뷰가 달렸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객님들의 성향이나 특징이나 성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처음 상품을 딱 올리는데 올려자마자 1점짜리 리뷰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삭제했다가 재등록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리소스도 덜 들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1점짜리 리뷰가 그냥 고객님이 감정적으로 상해서 남긴 게 아니라 진짜 리얼로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달렸다면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계속 팔면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면은 그냥 그 상품 내리는 게 더 낫습니다. 두 번째 경우, 리뷰가 많은 경우. 이 경우는 아파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요, 1점짜리 리뷰를 다는 고객님들의 심리는 뭘까요?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지불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금액 대비해서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1점짜리 리뷰를 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이 제품의 가치는 최소한 0원일 거 아닙니까? 이 0원은 무슨 말이에요? 무상환불이라는 거예요. 지불한 금액을 없애주면은 리뷰를 수정할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경우는 갑자기 상품 하나가 터졌어요. 이거는 사실 문제점은 아니에요. 문제점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죠. 이 경우는 문제는 아니고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해서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대응책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재고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못 지키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흰색깔 와이셔츠를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주문이 막 들어와가지고 배송 준비가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시작한 쇼핑몰 대표님들은 이 50개를 딱 맞게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0개가 오면은 이 중에 뭐 불량도 있고요, 이런 등등등의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서는 딱 맞게 시키지 마시고 1.5배에서 2배 정도를 꼭 지켜서 발주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넣으면 재고가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 악성 재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당일 출고 배지를 꼭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GIF라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꼭 생색을 내주시고요. 세 번째 대응책은 뭐냐면, 연계 상품을 소싱하는 거예요. 매출은 유입수, 전환율, 객단가, 공식 중에서 이 객단가 올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니트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니트와 같이 입을 수 있는 레이어드 티를 빠르게 준비한다던가, 아니면은 기본 슬랙스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슬랙스 말고 와이드 슬랙스를 하나 더 준비한다던가, 이런 대응책을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계속해서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들을 세우고 쇼핑몰에 바로바로 적용을 하셔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 라이브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왜 터졌는지를 꼭 분석을 하셔야 된다. 분석하고 가설 세우고 다음 상품으로 테스트하고, 이것들을 잘 하는 대표님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8가지 총 케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각각의 경우에서도 대표님들 해결책을 세우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정적이면요, 잃어요. 사업할 때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면 항상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게 사업의 묘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라이브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수!